영하 30도의 핀란드에서 어머니를 살린 건 한국의 5천년 전통이었어요. 기관지가 안 좋아 외출도 자제하고 병원을 전전했던 어머니가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매일 산책을 나가세요. 매년 겨울마다 병원을 찾아야 했던 핀란드의 IT 기업가와 그의 어머니.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들의 고통을 해결한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전통 온돌이었다고 하네요. 한국의 따뜻함이 북유럽의 혹한을 이기고 새로운 희망이 된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에릭 한센입니다. 우리 회사는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저희 가족은 큰 시련을 겪습니다. 핀란드의 겨울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혹독하니까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날씨에 난방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그래도 돈은 둘째치고 제일 걱정되는 건 어머니의 건강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기관지가 약하셔서 겨울만 되면 고생하십니다. 감기에 시달리다가 결국 폐렴으로 번지는 일이 다반사죠. 난방을 충분히 해도 어머니는 항상 춥다고 하십니다. 에릭, 이상하게 집안이 따뜻해도 몸이 차갑구나. 공기도 너무 건조해서 숨쉬기가 힘들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곤 합니다. 우리 집은 라디에이터와 바닥 전열 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최고급 난방 시설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런 난방 방식들은 공기를 데우는 과정에서 심각한 건조 현상을 일으킵니다. 어머니의 기관지 건강에는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매년 겨울이면 어머니는 병원 신세를 지셨죠. 저와 동생 소피아는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가 퇴원하기만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더 나은 해결책이 없을까 고민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술 회사를 운영하는 제가 이런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핀란드는 세계적으로 난방 기술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추위 문제가 아닙니다. 제 어머니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매일 아침 어머니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IT 기업의 대표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술을 만들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고통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드라마를 즐겨보는데 고풍스러운 한옥의 모습에 매료되곤 했죠. 하지만 실제로 한옥을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달 우리 회사의 인공지능 헬스케어 솔루션과 관련해 한국 출장이 잡혔습니다. 서울의 한 연구소와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평소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기에 이번 기회에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고르는데 꽤 공을 들였죠. 결국 서울 북촌에 있는 한옥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1월 중순이었습니다. 헬싱키의 영하 30도에 비하면 한국의 겨울은 상대적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영하의 날씨였죠. 한옥 호텔에 들어서자마자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실내 공기가 건조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난방기나 라디에이터가 보이지 않는데도 실내가 따뜻했거든요. 호기심에 호텔 직원에게 물어보니 온돌이라는 난방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데워서 방을 난방한다는 거죠. 그날 밤 처음으로 온돌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전해지는 온기가 마치 따뜻한 담요를 덮은 것 같았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공기의 질이었습니다. 핀란드의 난방과는 달리 온돌은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었죠.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우리 집에도 이런 난방 시스템이 있다면 어떨까요? 건조한 공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머니의 기관지, 건강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으로 온돌에 대해 검색해보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평소 호텔에서는 목이 마르고 코가 답답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증상이 전혀 없었어요. 바닥의 온기는 여전히 포근했고 창문을 열어도 실내 온도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 특별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닌
건강까지 고려한 지혜로운 방식이었죠. 특히 기관지가 약한 어머니를 위해 이 기술을 더 자세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온돌에 대한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호텔 매니저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분은 한국의 전통 건축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죠. 이 난방 시스템이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매니저의 설명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돌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난방 방식이라는 거였죠.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기술은 현대의 첨단 난방 시스템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데워 복사열을 발생시키는 방식이거든요. 특히 주목했던 건 온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바닥의 복사열이 발바닥부터 시작해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한다는 거죠. 게다가 공기를 직접 데우지 않아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께 특히 좋아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견이었죠. 핀란드의 난방은 공기를 직접 가열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만듭니다. 하지만 온돌은 정반대였어요. 아래에서 위로 자연스럽게 열이 올라가는 방식이었죠. 호기심이 더욱 커져 한국의 찜질방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비슷한 원리를 발견했죠. 따뜻한 바닥에 누워 있으니 온몸이 포근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라디에이터가 최고라고 알고 있었는데 수천 년 된 기술이 더 뛰어하다니. 더 놀라운 건 에너지 효율성이었습니다. 공기를 데우는 방식보다 열효율이 30%나 높다는 거죠. 이런 기술을 왜 진작 몰랐을까?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이거야말로 어머니에게 완벽한 난방 방식이잖아. 건조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고 혈액순환까지 돕는다니. 즉시 전문가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가, 한의사, 그리고 온돌 시공 전문가들을 찾아다녔죠. 모두가 입을 모아 온돌의 장점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노인분들이 관절염이 덜한 것도 이 온돌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따뜻한 기술을 우리 집에 적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는요. 핀란드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온돌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그 따뜻함을 어머니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반대한 건 동생 소피아였습니다. 오빠 미쳤어요? 수백 년 동안 써온 라디에이터를 없애고 동양에 이상한 난방을 설치하겠다고요? 건축 엔지니어인 제가 봐도 이건 너무 위험한 시도예요. 어머니의 반응은 더 냉담했습니다. 에릭, 난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지 않구나. 추워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면 되지 않니?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인데 왜 이렇게 모두가 반대하는 걸까요? 이웃들의 반응은 더욱 거셌습니다. 특히 옆집의 안데르손 씨는 격분했죠. 에릭, 자네 미쳤나? 영하 30도가 넘는 핀란드 겨울을 동양의 바닥 난방으로 버티겠다고? 우리 핀란드의 라디에이터는 수백 년의 전통이 있는 거야. 심지어 지역 건설업체에서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아무리 좋다 해도 이건 핀란드의 기후에는 맞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 없으니 시공도 못 해드리겠네요. 그날 밤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걸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 판단이 정말 잘못된 걸까요?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그 따뜻함은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도 이를 증명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내가 직접 증명해 보이겠어. 온돌이 얼마나 훌륭한 기술인지 데이터로 보여주겠어.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온돌 전문가들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고 우리 집의 구조와 핀란드의 기후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반대가 거셀수록 오히려 제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죠.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직접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온돌이 우리 핀란드의 겨울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요. 드디어 온돌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과 수차례 화상회의를 거쳐 설계도까지 완성했죠.
하지만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집의 구조였습니다. 핀란드 전통 목조주택은 한옥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바닥을 뜯어내자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에릭 씨, 이 목재 구조물이 습기에 너무 취약합니다. 온도를 설치하면 집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현장 책임자의 말에 등줄기가 오싹해졌습니다. 공사는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지연됐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공사 현장이 된 집에서 지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임시 난방기로는 핀란드의 혹한을 막기에 역부족이었죠. 에릭, 춥다. 너무 추워.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생 소피아는 매일 항의했습니다. 오빠, 제가 건축 엔지니어로서 경고했잖아요. 핀란드 전통 가옥에 온도를 설치하는 건 무리라고요.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소피아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50년 만에 폭설이 찾아왔습니다. 영하 35도의 한파에 공사장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죠. 현장 인부들이 하나둘 일을 멈췄습니다. 현장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이런 날씨에서는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최소 2주는 기다려야 해요. 공사는 중단됐고 집은 엉망이 됐습니다. 바닥은 뜯어진 채로 있고 기존의 라디에이터는 이미 철거한 상태였죠. 이웃집들도 비난하였습니다. 에릭, 공사 소리 시끄럽더니 어찌 된 거야?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이상한 동양 문화를 들여오더니 결국 집만 망치게 생겼네. 이제 그만 좀 하게. 그날 밤 한국 온돌 전문가와 긴급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핀란드 목조주택의 구조가 한국 한옥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접근법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고집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자책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창밖으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온도를 포기해야 하는 걸까? 한국에서 느낀 그 따뜻함은 그저 환상이었던 걸까?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에서 늘 하던 것처럼 문제를 데이터와 논리로 분석하기 시작했죠. 핀란드 전통 목조 주택의 구조적 특성과 온돌의 기술적 원리를 하나하나 비교해가며 연구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한쪽의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었던 거죠. 잠깐 두 기술을 결합하면 어떨까? 핀란드의 전통 목공 기술과 한국의 온돌 기술이 만나면 새로운 해결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즉시 한국의 온돌 전문가와 핀란드의 전통 건축가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언어도 기술도 이해하지 못했죠. 목재가 습기에 약하다고요? 그럼 온돌은 불가능합니다. 한국 전문가의 말에 핀란드 건축가가 반박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핀란드 전통 목재는 특별한 공법으로 처리됩니다. 습기에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틀 밤을 꼬박 세우며 토론했습니다. 마침내 해결책이 나왔죠. 핀란드의 전통 목공 기술로 특수 처리된 바닥재 위에 한국 온돌 시스템을 변형하여 설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 최신 습도 조절 소재를 더해 안정성을 높였죠. 이거야말로 진정한 혁신입니다. 현장 책임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핀란드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네요. 설계도를 다시 그리고 재료를 새로 준비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족들에게 새로운 방식을 설명했죠. 우리의 전통 목조주택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더 효율적인 난방이 가능해. 다시 한번 날 믿어줘. 점차 가족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생 소피아가 먼저 지지를 보내줬죠. 오빠, 제가 건축 엔지니어로서 검토해봤는데 이 방식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핀란드 주택의 장점을 더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공사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죠. 한국과 핀란드의 기술자들이 하나가 되어 작업했습니다. 전통 목재를 특수 처리하고 그 위에 변형된 온돌 시스템을 설치했죠. 습도 조절 장치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마침내 첫 테스트를 진행하던 날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까요? 스위치를 올리자 바닥이 서서히 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실내의 온도가 올라가는 동안 습도는 완벽하게 유지됐죠. 성공입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한국의 온기와 핀란드의 전통이 만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죠. 어머니께서 이 새로운 시스템을 어떻게 느끼실지 그것이 저의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새로운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고 처음 작동시켰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죠. 에릭, 이게 정말 작동하는 거 맞니? 라디에이터처럼 빨리 후끈후끈하지가 않은데. 소피아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오빠, 난방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온돌은 우리가 익숙한 라디에이터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해요.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직접 데우는 대류 난방 방식이라 빨리 따뜻해지죠. 하지만 그만큼 빨리 식고 공기도 건조해져서 기관지에 좋지 않아요. 이어서 온돌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반면 온돌은 바닥을 데워서 열이 서서히 위로 올라가는 복사 난방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더디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단 따뜻해지면 그 온기가 오래 유지돼요. 게다가 습도도 적절하게 유지되고 열이 균일하게 분포되죠.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밤새 편안하게 주무셨다고 하셨죠. 에릭, 이상하구나. 집이 건조하지 않아서 처음으로 기침이 안 났어. 밤새 너무나 따뜻하게 잘 잤단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던 어머니의 감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주치의도 놀랐습니다. 아네타 씨, 폐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기관지 염증도 거의 사라졌고요. 도대체 무엇이 달라진 거죠? 더욱 놀라운 건 난방 비용이었습니다. 소피아가 흥분된 목소리로 알려주었죠. 오빠, 믿기지 않아요. 이번 달 난방비가 작년의 절반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정말 온돌 때문인가요? 제가 예측했던 대로였습니다. 열효율이 높은 온돌의 장점이 입증된 거죠. 이웃들의 태도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친 짓이라며 비난하던 안데르손 씨가 어느 날 조심스레 찾아왔습니다. 에릭, 자네 집에 한번 들어가 봐도 될까? 아내가 자네 어머니께 들었는데 기관지 천식이 좋아졌다고 하더군. 점점 더 많은 이웃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희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들은 바닥의 포근한 온기에 놀라워했죠. 이거 정말 특별하군. 우리 집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처음에 가장 크게 반대했던 주 민혜 회장님까지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어머니의 변화였습니다. 기관지 문제로 매년 겨울마다 병원을 찾던 어머니가 이번 겨울에는 단 한 번도 입원하지 않으셨죠. 에릭, 내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구나. 이제야 진정한 겨울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 감기 걸릴까봐 밖에 잘 나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매일 산책하고 이웃집에 놀러가니 요즘 너무 행복해. 고맙다, 에릭.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저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저희 집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뜻밖의 손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헬싱키 시청의 에너지 정책 담당자들이었죠. 에릭 한센 씨 귀하의 혁신적인 난방 시스템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에너지 효율을 50%나 높였다는 게 사실인가요? 제가 준비한 데이터를 보여주자 그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에너지 사용량 감소, 실내 공기질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의 차원을 넘어섰군요. 공공의료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후 핀란드 정부는 친환경 난방 혁신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식 온돌을 핀란드 가정에 보급하는 정책이었죠. 우리 집은 핀란드 최초의 한국식 온돌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시범 사례가 됐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핀란드의 IT 기업가 한국 전통 기술로 북유럽 난방 혁신을 이끌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필됐죠. 특히 환경 단체들이 열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큰 발걸음입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보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저녁, 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죠. 에릭, 이제야 진짜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것 같구나. 내가 그토록 고집을 부린 이유를 이제 알겠어.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꿔놓았잖니.
소피아도 달라졌습니다. 오빠, 제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 봤네요. 이제는 제 건축 설계에도 온돌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요. 고객들의 반응이 정말 뜨겁답니다. 한국의 온돌 전문가들을 초청해 워크숍도 열었습니다. 수백 년 된 한국의 전통 기술이 핀란드의 현대 기술과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거죠. 오늘도 저희 가족은 따뜻한 온돌방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기침하지 않으시고 창 밖의 혹한도 두렵지 않습니다. 방 안 가득 퍼지는 은은한 온기처럼 우리 가족의 마음도 따뜻해졌죠.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혁신은 첨단 기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의 전통 기술은 현대의 어떤 기술보다도 과학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이제 핀란드의 혹독한 겨울을 이기는 희망이 되었죠. 따뜻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 것도 이때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족의 건강, 지속 가능한 미래,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치, 이 모든 것이 따뜻함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었던 거죠. 네, 이렇게 모든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한때 동양의 전통 난방이라 무시받던 온돌이 이제는 세계적인 혁신 기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있죠.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건강과 에너지 절약까지 고려한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한국에서 당연하게 누려온 이 온돌이 이렇게까지 주목받는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제 한국 온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까지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 뿌듯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한국의 온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